네, 안녕하세요. 멜빅 마마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요, 2기 신도시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원의 수도권 계획의 성장 관리 권역에 속하며 서울 도심 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김포 한강도시, 검단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자족성 확보가 가능한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제일 먼저 개발된 1지구이고요. 원당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여기가 당하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된 여기가 불로동.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전동입니다. 검단 신도시를 둘러싼 도시들을 살펴보면은요. 여기가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바로 옆이가 김포군입니다. 김포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단 산업도시도 있고 바로 옆이 이제 수도권 3 매립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청라국제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계양, 그다음에 옆이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서구, 서울 강서구이고요. 강을 건너면 이쪽이 모양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의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18만 7,081명, 그다음에 세대로는 7만 5,851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하고 한국도시주택공사, 인천광역시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특화구역은요, 이렇게 또 넥스트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컴플렉스들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넥스트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가 이제 계양천을 중심으로 한 상업 및 주거 기능의 남부 생활권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상업, 주거, 커뮤니티 등이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원당동에 있는 넥스트 컴플렉스인데요. 이거는 바로 롯데건설에서 이제 개발할 예정이에요. 또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인데요. 검단 신도시가 2003년도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네. 한강 신도시, 김포의 한강 신도시하고 인천 검단 신도시, 화성, 동탄, 그다음에 평택 고덕지구,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양주 회천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충남 천안과 아산 신도시, 그다음에 대전 서구 유성구 도안 신도시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검단 신도시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와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서구가 이제 많은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검단 신도시에 해당되는 4개의 동으로 보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18만 3,720명 이상 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7만 5,071호,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는 지금 당하동입니다. 당하동, 그 다음에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네, 이거 계획 인구예요. 네. 그리고 서구의 연령별 인구 비율이 생산 인구인 40대에다 줄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평균보다 많을까 봤더니 마전동하고 불로동이에요. 지금 음, 아니죠. 마전동과 불로동은 적고 당하동과 원당동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동, 원당동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원당동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하동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불로동과 마전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도 그렇게 개발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령별 인구 비율에서 이제 그 영유아 10대 하늘 색깔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줄을 그어봤어요. 근데 평균보다 이제 높은 동네가 있어요. 그게 당하동하고 원당동이에요. 평균이 19%인데 무려 여기는 23%, 원당동은 26%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 10대 인구들이 많구나. 이건 곧 여기 위에서 해석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원당동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에 당하동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계속 입주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하동과 원당동은 10대와 4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0대와 40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이 거주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학군과 학원, 또 일자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음은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전 세대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택지 개발 지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네. 서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해요. 이게 빨간 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막대는 바로 입주량을 말하는 건데요. 2023년에는 굉장히 많아요.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그래서 과잉 상태고요. 24년도 과잉 상태고, 25년도 과잉 상태이고요. 26년은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2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공급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 소화하려면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볼게요. 어느 동에 있나. 23년도에는 여기 23년도, 갈색이 23년도거든요. 여기 당하동하고 당하동하고 여기 원당동에 있어요. 입주 물량이. 그다음에 24년도 입주 물량은 여기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역시 당하동, 원당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은 여기 파란색이에요. 당하동에 조금 있고 이제 불로동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당동, 당하동은 입주가 얼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동 순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면적별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올해 입주하는 그 분양 가격이고요. 이건 2024년, 2025년 분양 가격이에요. 연도별로 볼 때, 입주 물량이 그 가격이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그 입주 가격이 제일 크네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입주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분양이 끝난 거죠. 끝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분양할 때 2-3 년이 걸리니까요. 분양하고 입주하기까지의 어 시간이 2-3 년이 걸리니까 아마 이거는 먼저 분양한 상태라서 그런 상태로 따졌다 하면은 인제 2023 년이 네 분양 가격이 가장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 평형대를 비교해 보면은 연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비싸지고 있다. 예, 여기 30-40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 분양가가. 그다음에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미분양 최근 자료를 볼게요. 이거 3월 달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보면은 미분양을 보면은요. 여기 8월 현재로 했을 때 미분양 245 호, 준공호 미분양은 244 호예요. 근데 이거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요. 시간이 가면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 지도 보겠습니다. 이거 호갱노노 사이트고요. 네, 호갱노노 최근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달 신도시, 여기가 원당동이고 여기 당하동이에요. 근데 여기 아라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왜 아라동일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다 전화를 걸었었어요. 왜 아라동이 왜 나오는 거냐? 우린 다 원당동으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원당동에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분동을 했대요, 아라동으로. 그래서 아라동이라고 표기되는 데도 있고 원당동이라고 표기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동 하면은 그냥 원당동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당동에서 아무튼 여기 지금 입주해서 개발이 된 곳을 대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금호 어울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미린 더 시그니처, 그다음에 여기가 호반 서밋 1차, 그다음에 여기가 프리지오 더베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호 어울린 우미린 호반이잖아요. 그래서 앞자 맞닿아 가지고 호우금이라고 불러요. 요 세 개의 단지가 사실은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좀 늦게 합류한 여기 프루지오 더베뉴도 지금은 이렇게 4 개의 단지를 대장으로 쳐 주고 있어요. 여기 원당동에서 볼 때는 여기가 1 군, 프루지오니까 1 군 예 시공사죠.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1 군 음 시공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프루지오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서 봤을 때 여기 이제 환신더 휴 캐널 파크, 그다음에 네 유승 한리들 에듀파크, 그다음에 여기가 네 디에트로 더 펠리체, 요렇게 7 개의 단지가 대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파란색 점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준대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하고 회색, 이거는 원래 구도심이거든요. 여기가 인제 구축 아파트인 거죠. 그다음에 매매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길게 봤을 때 상승이죠. 상승이고 이제 최근 3년 자료를 봤을 때는 하락을 했어요. 2018년 1 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12 월부터 상승하다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전국이 다 하락을 했잖아요. 2022년 6월 오차가 조금씩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아니 하락을 하다가
근데 여기 이제 반등되는 자료가 아직 덜 나와서 최근 자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9월까지 나타난 자료인데요. 여기 파랑색이 매매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전세거든요. 전세 지수이고 매매 지수인데, 여기 매매는 1월부터 여기 매매는 2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가 1월부터 반등을 했어요. 1월과 2월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도 최근 자료를 볼게요.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지금 이거 최근 자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동이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위주이거든요. 음, 봤을 때 원당동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매 빨간색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죠. 상승이고, 근데 전세는 하락이네요.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하동 매매는 하락이네요. 그다음에 전세도 하락이네요. 그 다음에 불로동 매매는 상승, 전세도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마전동 매매도 상승, 전세도 상승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멀티 차트 보겠습니다. 멀티 차트에서 여기 분홍색이 면이 전세 가격이고요. 이 파란색이 면이 매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실선, 이게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파란색 이 실선이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점선, 가로 점선이 이제 시장 강도 0선이고요. 위에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이에요. 전세 시장 강도가 지금 0을 지났죠. 매매 시장 강도보다 더 위에요. 이 주황색이. 그 다음에 바로 밑이 이제 매매 시장 강도가 있는데 벌써 0을 지나서 100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 상승의 힘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죠. 100을 지나면은.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는 74이고요. 매매 시장 강도는 56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세를 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거래량인데요. 이게 매매 거래량만 지금 나타난 거예요. 녹색의 이 면은요,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의 이 실선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당월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789건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433건으로 54.9%. 그러니까 절반이 넘었네요. 다음에 이 전월세 거래량과 이거 전월세를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연두색이 면은 전월세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9월도 봤을 때 요거를 보면 쉬워요. 거래량 여기를 봤을 때 9월로 봤을 때 전월세죠. 727건이고 평균은 1000건이에요. 그래서 73%. 그러니까 매매는 55%인데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요 입주는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분양도 봤죠. 봤고 시장 강도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4분면 시장 강도 볼게요. 여기 요 가로선 있잖아요. 이게 전세 평균 시장 강도 선이에요. 아까 시장 강도가 전세가 74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0하고 200 사이에 여기 74에 선이 형성됐죠. 그 다음에 매매 시장 강도가 아까 56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50과 75 사이에 56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동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원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반원은 매매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의 반원은 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로 보면은 노란색은 보합이고요.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원당동을 보면은 전세는 하락이었죠. 근데 매매는 상승이었어요. 이거는 곧 어디랑 같으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원당동. 여기랑 같은 거예요. 매매가 상승이었죠? 전세가 하락. 그게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매의 가격이 높은 거고요.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매매의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의 가격은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당동이 검단 신도시의 원당동이 가장 매매와 전세 가격이 우위임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의 매매는 상승, 전세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하동이 나옵니다. 당하동. 그 다음에 이제 불로동. 그 다음에 마전동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어떤 거하고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개발된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마전동.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가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래 이게 평당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금 청라가 가장 비싼 지역이네요. 청라국제지구.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나와요. 원당동. 예. 1600선 좀 넘죠? 예. 1606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당하동이 나오고 있어요. 원당동 다음에 당하동,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불로동이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마전동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항상 원당동이 여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얘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이 추세를 읽어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출입을 볼게요. 서구가 전출 인구가 12,683명, 전입 인구가 25,006명으로 전입 인구가 훨씬 많죠. 제가 네.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전출이에요. 주황색은 전입이고요. 이 크기만 보더라도 지금 전출보다 전입이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출은 어디로 이사를 나갔냐 봤더니 부평구로 제일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김포시, 그 다음에 미추홀구, 전부 저기죠. 그 인천, 그 다음에 연수구. 그러니까 김포와 인천을 많이 나갔네요. 인천으로. 그다음에 어디서 들어왔냐? 역시 부평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계양구. 여기 있네요. 계양구. 그다음에 여기 김포시. 그다음에 남동구. 역시 전입인구도 김포와 인천에서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군을 보겠습니다. 학군 서구하고 저는 연수구를 비교해 봤어요. 연수구에 어디가 있나요? 예, 송도가 있죠. 그래서 송도의 학군도 강력하니까 예, 송도랑 연수구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우측과 가장 위에 어떤 학교가 있을까? 여기 주황색이 이제 연수구의 중학교거든요. 근데 다 연수구네요. 네. 하늘색이 인천 서구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 여기 보면 방문중학교네요. 네, 학업 성취도 94.1%, 특목고 질학률 9.3%입니다. 그럼 서구에서는 그럼 어떤 중학교가 있을까?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청라중학교가 있네요. 네, 검단에 있는 학교는 네, 여기서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원당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아래에 있네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고등학교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또 높게 있는 학교가 인천 포스고등학교이네요. 와우, 학업 성취도가 99%예요. 대학교 진학률은 77%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의 중학교를 한번 볼까요? 서구, 네, 중학교 학업 성취도. 원당 중학교가 위이네요. 학업 성취도가 검단 신도시에는 원당 중학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마정 중학교, 불로 중학교, 그다음에 진학률 보겠습니다. 진학률에서는 마전하고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네, 원당고등학교 나왔네요. 원당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검당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 진학률 순으로 보면은, 원당고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당고등학교가 있네요. 음, 학군 다 살펴봤습니다. 학원을 보겠습니다. 호갱 노노 사이트고요. 이런 크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76개로 여기가 바로 호우금이 있는 바로 앞에 상권에 학원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되고 검단 신도시에서는 여기가 대장 아파트 앞에는 상권이 잘 형성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학원가 있고 상권도 여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상권 구검단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당동, 아라동. 그다음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계양 강화 고속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원당 태리강 광역도로 이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단 경명로간 도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GTX-D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단 지나가죠. 근데 뭐 GTX-D 언제 될지 사실 모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100일 역세권 개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거요. 넥스트 콤플렉스 이거 이제 롯데 건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롯데 캐슬 넥스티엘이 이제 분양할 예정이에요. 시세 분석 보겠습니다. 뭐 시세 대장 지역은 뭐 역시
이쪽이죠. 아까 말씀드린 호, 우, 금, 프리지오 더베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고요. 이제 최고가 아파트. 사실 이것도 변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자료 보겠습니다. 네, 최근 자료. 원당동으로 봤어요. 네, 다른 동으로 봐도 역시 원당동이 대장이니까. 네. 그래서 1월 1일자 해서 10월 7일 현재로 해서, 예, 이거 전체 평형으로 해볼게요. 먼저. 예, 프루지오 더베뉴가 나왔습니다. 41평 8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금호 어울림, 네, 9평이고요. 7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호반 서밋 1차, 그 호우금의 호반. 거기 9평 6억 9,700만 원. 그 다음에 오미린, 호우금이 다 나왔죠. 푸르지오까지 다 4개의 단지가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4개의 단지가 전체 평형으로 했을 때는 푸르지오 더베뉴가 1등이에요. 하지만 9평으로 전환이 되면은 금호 어울림이 1위예요. 7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푸르지오 더베뉴 500만 원 차이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호반 서밋, 우미린, 더 시그니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단지, 예, 호우금을, 아니죠. 호우금, 프루지오까지, 예, 3개의 단지, 간략하게 단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호 어울림이고요. 바로 요 앞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학교, 초중고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 고등학교는 아직 2025년 예정되어 있어서 이 두 학교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깝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에 상업지와 그다음에 학원가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미린이잖아요. 우미린 앞에도 상권과 학원이 형성되어 있긴 해요. 여기가 이제 호반 서밋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완성도가 높아요. 학원이랑 상권이.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완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임장을 갈 건데,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백일역, 인천 1호선 연장선인 백일역이 제일 먼저 여기가 완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호우금, 그다음에 여기가 푸르지오예요. 푸르지오는 이제 상권이랑 역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올라갈수록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여기서 올라가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왜 이 금호 올림하고 같은 평당가가 나오냐 하면 여기가 1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일역이 곧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 앞이 이제 법조타운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원과 검찰청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 편한 세상이 들어와요.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며칠 전에 분양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일령, 여기가 이제 넥스트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네요. 넥스트 컴플렉스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넥스티에 주상복합 아파트 며칠 후면 또 분양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랭구님의 프롬레터 3월 8일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원당동과 당하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당동의 경우 금호, 오물인, 호반 1차가 대표적인 단지이며 이 세 단지 모두 비과세 조건이 2년차가 도래하지 않아서 거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2023년 6월부터 호반이 2년차가 지난 매물이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 1호선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매도자들이 많아서 6억 이하의 금매로 나오는 매물은 없고 호가 매물만 나와 있습니다. 당하동을 대표하는 단지도 살펴보면 파라곤 센트럴, 한신 더 휴 캐널파크, 유승 한내들이 있고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파라곤의 경우 마피 매물과 금매물이 모두 사라졌으며 이 단지는 대부분 투자자의 거래가 많습니다. 분양권 거래 가능한 매물 중에는 신안 인스빌 어반 퍼스트 단지가 있으며 대부분 모피 매물이고 유일하게 마피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있었으나 그마저 2월에 거래가 많아지면서 마피 매물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게 3월 8일 현재였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져 있겠죠. 이 소풍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랭구님이 분석한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검단 신도시가 여기에 있다면 이쪽에 이제 청라 지구가 있고요. 여기 계양구,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고 강서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김포시 있고 건너편이 고양시예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인천인가 김포인가 북쪽에 있으니 김포로 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왔어요. 매일경제 1995년 10월 11일 신문인데요. 검단과 강화가 경기도 김포에 속해 있음. 1프로TV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포군 장기종합개발 구상 그렇게 해서 이 신문이에요. 여기 95년 10월 10일자 매경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김포읍이 있죠. 그때는 김포 신도시도 아니었어요. 김포읍. 김포읍에 읍사무소가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뭐 활발한 지역이잖아요. 상권이. 바로 검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강화. 이게 다 김포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천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항철도 기준으로 해서 공항철도가 이건데요. 서울역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공항철도가 쭉쭉쭉쭉 와서 이렇게 공항까지 가는 이 노선인데요. 이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볼 때 이제 검단하고 비교할 도시는 김포시, 계양구, 청라, 루원시티, 서울시 강서구와 경쟁 관계에 있어요. 이거 다 링고님이 말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김포에 여기 바로 이 검단 신도시 바로 옆이 이제 김포인데 풍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풍무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네, 풍무역하고 아주 가깝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김포시와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요? 김포 역세권에 있는 브랜드 단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풍무 푸르지오. 이길 수 있다고 말하네요. 현재는 좀 애매하지만 지하철이 완공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하철이 완공이 안 됐죠. 백일역. 이쪽에 만들어질 거잖아요. 여기 이제 김포에도 지하철이 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김포 골드선, 예, 이름은 김포 골드선이에요. 근데 여기가 완전 지옥철이죠. 차량이 딱 2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철인 거잖아요. 이 많은 인원을 여기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은 지하철이 열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없죠. 량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인천 1 호선이 연장될 때 그 지하철을 타고 공항철도로 나가서 빨리 서울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검단 신도시는 규모도 크고 더 쾌적한 면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공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면은 김포랑 싸웠을 때 기본적으로 이긴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풍무역이든 뭐 걸포 북변역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걸포 북변역 주변에 인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 차이가 쪼금 있지만 없지만이네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검단 신도시가 가격이 좋아져요. 지금도 검단 신도시가 약간 우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견줄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더 높아질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송도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네요. 거기는 송도는 자족 도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인천 검단 신도시 지금 여기는 베드타운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는 전부 다른 데로 가고 있죠. 인천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 거주자들은 자기네가 인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왜냐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마곡지구, 강서구의 마곡지구도 가까워요. 그래서 청라랑 싸우면 여기 청라국제도시가 있잖아요. 여기 검단 신도시 밑에 서구에 이제 청라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랑 싸우면 어떨까? 근데 거긴 7 호선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7 호선. 7 호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기 도봉산, 장암, 네, 도봉구네요. 그쵸? 시작돼서 쭉 여기 보면 강남을 거쳐요. 강남 일자리를 거치고 그게 이제 여기 인천 그 성남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강남 가는 선이기 때문에 막강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강한 7 호선이 있기 때문이다. 음.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바로 옆에 가정동에 로원시티도 있어요. 여기도 개발된 지구,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2 등이다. 1 등은 어디냐면 송도를 말하는 거죠. 송도. 그다음에 여기가 2 등. 그다음에 인제 예. 인천 이 검단 신도시가 전체를 한꺼번에 예쁘게 만들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차례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꺼번에 완성이 된다면 예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청라랑 싸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네. 하지만 여기 있는 계양구에 있는 애매한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포와 청라 가운데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를 3 등분한다면 이쪽은 이제 구축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요렇게 순으로 개발이 되고 위치도 좀 예쁘게 이렇게 둥글게 형성됐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아쉽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호우금이 있고 푸르지오가 있는 이곳이 1 급지고 밑에 여기가 2 급지다. 그럼 3 급지는 바로 이쪽 불로동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마정동이 되겠죠. 네.
불로동은 지금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직 횡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최후 성적으로 볼 때는 여기 원당동 아라동이다. 네, 그리고 여기 예, 옆에 이렇게 학교까지 있어서 음 "누가 대장인지 찾아봐라. 안 가면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브랜드를 볼 때는 푸르지오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우미린이 가운데 센터에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호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랭구님의 원픽 1 등은 바로 이 금호 어울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앞블럭에는 이제 병원하고 학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병원과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뒷골목은 인제 음식점들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학원과의 거리가 어디가 더 가깝냐. 그래서 금호 어울림이 더 가깝다. 이쪽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쪽이 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상업지가 이렇게 두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호반하고 우미린 앞에 있는 상업지하고 금호 어울린 앞에 있는 상업지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여기는 병원들이 먼저 입점을 했고 그다음에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블럭에 갈수록 이제 먹거리 상업지가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상업지다. 그냥 일반적인 상업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어울림이 대장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내 아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사이드가 된다." 그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여기는 이 편한 세상에 들어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산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하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파라곤이 있는데 이쪽이 산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거고 "집값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유승 한내들이 좋지 않느냐." 이름도 에듀파크 아파트잖아요. 에듀파크 그래 가지고 여기 인제 학교가 초중고가 있고 이렇게 파크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또 여기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인제 이쪽 학군하고 멀고 또 지하철이 여기 생기는데 "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장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 조사한 시점과 현 시점에 이 유승 환매들이 2억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하는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도. 네. 여기 이제 역이 생기는 거요. 가칭으로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가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상업지가 완성되면 이쪽에 이제 또 법원이나 검찰청이 들어온다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부수적인 회사들이 들어오죠. 법무사나 행정사 같은 사무실들이 들어와서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는 뭐 좋은 아파트가 될 수가 없고 최대한 학교가 가깝고 학원과 가까운 곳을 1 순위로 검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동, 원당동이 100 점이라면 당하동은 85 에서 87 점, 불로동은 80점 이하다라고 랭고 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교통 호재인 GTX-D는
없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B 씨도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인천 1 호선 연장만 생각하자. 내년에는 될 거라고 네 기대하라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베드타운이죠. 출퇴근지는 서울과 인천 둘 다 가능해요. 그게 장점이죠. 서울에서 최대한 가까운 마포, 네,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김포공항, 예, 그리고 순수하게 인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향 파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마곡지구, 강서 마곡지구도 일자리가 되게 많죠. 그래서 마곡지구의 대안으로 검단을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를 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네, 브리핑을 마치고요. 내일 모레 검단 신도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